어떤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주로 나옵니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내고 싶으면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안 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의 사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던져놓지, 서술상의 특징은 말 그대로 적절한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요? 특징이잖아. 서술자가 거기서 지가 이제 블라블라 떠들면서 해놓은 가장 메인 특징을 잡아내세요라는 건데, 메인 특징이 4개나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갈라보세요. 노멀한 거보다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온다? 에브노멀한 게 잘 나오겠지. 특징점이 당연히 서술상의 특징의 정답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가 나오면 이쪽 라인, 혹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뭐 이것저것 섞이겠죠, 그죠? 특징이 아니니까 요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시점은요, 노멀한 건 이거예요.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에? 그럼 뭐예요? 따옴표 밖에 나.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나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여기다 나는 이럴 수가 있어. 그가 좌절하면서 말했다. 나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따옴표 밖에 나여야지. 그치? 따옴표 밖에 내가 있으면 1인칭. 그렇지 않으면 3인칭.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 아직도 시험 문제 나와. 수능, 구평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럼 에브노멀한 건 뭐예요? 요게 잘 나옵니다. 제한전지. 자, 일단 1인칭이 뭔지는 알겠죠? 따옴표 밖에 나. 그럼 3인칭은 2가지가 있어요. 관찰자가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심리들을 파악하는 거죠, 말 그대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인, 전지가 뭐예요? 전지전능할 때 전지라는 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인물들의 A는 B는 C는 D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버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일반 전지예요. 주로 고전소설에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언제 관찰자 시점으로 드러내니? 그러니까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냥 끝내버릴 때가 많죠. 관찰자 시점으로 글을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3인칭 관찰자로만 글을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압도적인 소설이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현저하게 드물 수밖에 없지. 봐봐. 너 이름 뭐야? 자, 봐봐. 미리 미안해.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한 줄로 그냥 처리해서 끝내면 돼. 여기는 선생님을 좋아했다. 끝.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관찰자 시점으로 드러내는 순간, 3인칭 관찰자로 드러내는 순간 복잡해지죠. 여기는 필통에 손이 갔다. 미니쉘이 만져진다. 주섬주섬 꺼낸다. 선생님이 본인 앞에 살짝 그러다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읊조린다. 안 되겠지? 미안해. 더러워서 미안해. 근데 봐봐. 한 줄짜리와 6줄 처리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한 줄로 처리할 거 그따위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술하기가 제일 쉬워. 단점이 뭐야? 너무 쉽죠. 아니, 결국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가 뭔지 알아가는 게, 그 등장인물의 심리가 뭔지 알고 싶어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야 소설이 재밌지. 그 소나기가 그래서 잘 태운 거 아니야. 소나기 기억 안 나? 길막하고 있잖아. 길 건너야 되는데 소녀가 길막하고 있는 거야. 길막한 다음에 돌 갑자기 딱 이거 플로팅이에요. 플러팅. 돌 던지면서 뭐라 그래? 바보! 한 다음에 가잖아. 딱 던지면서 바보! 한 다음에 간단 말이야. 아직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소녀는 소년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냥 어장이었나? 근데 죽을 때까지 좀 의미심장한 얘기. 죽을 때 소년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의 스웨터를 같이 묻어달라고, 이거 옷을 입은 채로 묻어달라고. 굉장히 좀 잔망스럽죠, 애가. 근데 애가 아직도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썸 탄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어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 끝까지 궁금해. 작가가 씨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의 최고 장점은 빨라. 최악의 단점은 뭐야? 너무 알려는 노력을 안 해. 독자가 굳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자, 그러면 관찰자 시점으로 쓰면 더럽게 힘들고, 전지적 작가 일반 전지로 써버리면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제한 전지로 가는 거야. 그게 뭐야? 봐봐. 일반 전지와 비교해볼게. 작가가 A의 심리, B의 심리, C의 심리, D의 심리를 다 짓거리는 거야. 이건 재미가 없다니까. 빠르긴 한데 고전에서 많이 쓰여. 그럼 제한 전지는 뭐냐면, 이 작가가 뭐 하는 거야? 한 새끼만 파는 거야. 그래도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잖아. 어쨌든 작품 밖에서 누군가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A만 존나게 파는 거야. 그럼 BCD는요? BCD라는 인물은 A가 뭐 해줘? A는 신이 아니잖아. 관찰하죠. A가 B를, A가 C를, A가 D를 관찰하니까 좀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질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의 심리 위주로 파악을 하니까 그의 내면 심리에 공감하게 됩니다. A만 죽어라고 파주니까. 알겠어요? 가령 이런 대표적인 예가 수능에 계속 나와요. 이거는 말 그대로 특징이니까.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북의 고수야. 근데 가족도 버리고 북만 존나게 친 거야. 근데 민노인이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손자랑 같이 북을 치고 왔는데, 손자 또 이제 북을 치는 할아버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체육대회 같은 데 가서 북 치고 왔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간섭을 하는 거야. 아버님, 성균학교 가서 북 치셨다면서요? 그 다음이야. 민노인은 화가 났다. 그거 1인칭이야 그러면?
안 되죠. 설마 서술사가 민노인이야? 그래도 노인인데 자기가 민노인인데 나 민노인은 화가 났다 이래요? 야 내가 수업하다가 대중이 피곤해요. 이건 바로 태연이죠. 민노인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민노인 서술자가 아니야. 누가 서술자야? 작가. 그러니까 얘가 담당하는 게 시점. 그래서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민노인은 화가 났다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줄게. 방금 얘기했던 그 며느리. 며느리를 보니 화가 치솟았다. 며느리를 보니 화가 치솟았어. 자 그럼 이거는 누구의 며느리야? 민노인의 며느리. A의 며느리. 그러니까 뭐야? 서술자는 얘라니까. 서술자는 민노인이 아니야. 그 대신 민노인의 눈을 빌리죠. 그래서 뭐라 그래? A는 특정 인물이죠. 특정 인물의 뭐야? 시각, 시선. 여태까지 오지게 많이 나와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제한하여. 그럼 우리는 민노인의 시각에 따라서 글을 읽게 되고 민노인의 내면 심리에 뭐 하게 된다? 공감하게 된다. 이거야.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특정 인물의 시각. 제일 잘 나온다.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브노멀한 거고 여태까지 흐르는 북, 화산떼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존나게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